현재 AI 혁명 시대에 가장 잘 맞는 반도체, 그 다음에 원전, 에너지, 이후에 로보틱스까지 현재 시점에 가장 핏한 사업 재편을 하게 된다는 게 두산그룹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최적화된 전략을 갖고 있는 사업을 재편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두산그룹에 대한 ETF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두산그룹 포커스 ETF를 출시하게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벨 자산관리부 구동현 기자입니다. 최근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시장에 없던 새로운 카테고리를 발굴해내는 테마형 ETF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설계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한 테마형 ETF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우리 자산운용의 최용석 ETF 솔루션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 ETF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최용석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올해 두산그룹 포커스 ETF를 출시하셨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최초 시도였습니다. 네. 남들이 다 하는 ETF가 아닌 두산그룹에 집중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두산그룹이 사실 역사가 130년이나 된 기업입니다. 간략하게 그 역사를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일단 1896년도에 박승직 상점이라는 포목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후에 1950년대에 들어서는 두산 상사라고 하는 기업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오비 맥주라는 맥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맥주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오비 맥주 사업을 하면서 식음료 사업, 소비재 사업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변모를 한 번 합니다. 그 이후에 2001년도가 됐을 때는 이제 당시 국영 기업이었었던 한국중공업 주식회사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기억 속에 알았었던 두산중공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던 두산그룹이 2020년도 코로나 시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실 두산그룹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게 되고요. 당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 구조조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최근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미래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기업이 사업 구조 재편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AI 혁명 시대에 가장 잘 맞는 반도체, 그 다음에 원전, 에너지, 이후에 로보틱스까지 현재 시점에 가장 핏한 사업 재편을 하게 된다는 게 두산그룹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최적화된 전략을 갖고 있는 사업을 재편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두산그룹에 대한 ETF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두산그룹 포커스 ETF를 출시하게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시 이후에 반응이 되게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상장 한 달 만에 수익률 40% 성과를 내셨는데 네. 좀 이러한 성과를 창출하시게 된 배경이 있었을까요?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2025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한 아주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건데요. 이 제네시스 미션은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AI를 통해서 미국의 과학 생산성을 향후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국가 프로젝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원전과 에너지 쪽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가 가장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이 AI랑 그 고성능 컴퓨팅입니다. 여기에 피지컬 AI랑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AI 모델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반도체, 첨단 소재 쪽입니다. 네. 여기에 4가지 과제가 있는데, 흔히 지금 최근에 투자자분들도 반도체 제일 핫하다고 생각하고 투자 많이 하시고, 그렇죠. 네. 미국에서의 기업의 수익률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이쪽에 제네시스 미션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거 이외에도 우주와 방산, 그 다음에 기타 기초 소재 이런
여러 가지 하위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저희 그 한국 투자자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환호하고 있는 부분이 생각해 보시면 섹터 쪽으로 좀 파보면 반도체, AI, 그다음에 조선, 방산, 뭐 우주, 막 이런 그렇죠. 쪽에 다 좀 전에 말씀드린 네.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제네시스 미션이랑 다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단기 수익률보다는 이런 큰 투자 시장의 레짐이 중장기 레짐이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정책 수혜부터 내려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사업 재편을 통해서 말씀드린 원전, 에너지, 반도체, 그다음에 피지컬 AI, 로보틱스까지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최근에 좀 좋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게 AI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네네네. 또 여기서 이제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전력 인프라 수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그런 원전 밸류 체인의 좀 기대나 확장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AI 같은 경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젠슨황 엔비디아 CEO께서 이제 한국에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GPU,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죠. GPU의 사업 캐파의 상단은 전력이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GPU를 많이 만들어도 이거를 돌릴 수 없는 전력이 없다고 하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가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GPU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전력이라고 하는 게 AI 시대에서는 과거의 원자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를 통틀어서 전력 인프라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전력 인프라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뭐 대규모 원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대규모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당장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력이 필요한데 10년을 기다린다라는 거는 좀 어려운 어렵죠. 부분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테마가 SMR, 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네, 이런 부분도 실제로 소형 모듈 원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2년에서 5년 가량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형 원전,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SMR, 그다음에 가스터빈 이 세 개를 다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 전 세계 1위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실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2025년도 실적은 역대 최고를 찍었고요. 전례 없을 정도의 역대 최고 실적을 찍은 상황이고 2030년까지 그 실적의 2배 이상을 수주하겠다라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자체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AI 시대의 인프라, 에너지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있고 투자자분들도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센티멘트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원전 다음에는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있잖아요. 네. 이런 피지컬 AI의 밸류 체인에 대한 향후 좀 파급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가 와서 엔비디아의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커스터머를 찾고 다녔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두산 밥캣, 그다음에 두산 뒤에 말씀드린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두산 밥캣이 갖고 있는 소형 건설 장비들을 자율 산업 장비들로 변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될 수 있고요. 네. 심지어는 그 기대감에 앞서서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현금도 꾸준히 벌어내고 있는 아주 퀄리티 높은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로봇,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웠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올 초에 개최가 됐었던 CES 2026에서도 실질적으로 AI 부문 최고 혁신상 포함해서 2관왕을 차지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글로벌리도 두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피지컬 AI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추후 한 2, 3년 정도 저희는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현재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두산 바켓, 그 다음에 미래 기술력을 충분히 갖고 있고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 이런 두 가지 기업을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네.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기업들이 두산그룹에 포진해 네.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들어서 코스피가 9천을 찍었잖아요. 네. 예, 전례 없는 이런 상승장이 펼쳐진 뒤에 이제 전례 없는 또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좀 앞으로의 뭐 국면에서 좀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반도체 혹은 기존에 주도했었던 빅테크 이외에 금융, 헬스케어, 산업재, 에너지, 원자재 이런 쪽으로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기보다는 이런 쪽에 대한 투자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펀더멘탈은 지속되는 과정에서 가격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격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반도체가 좋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의 산업 주가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도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의 투자 시계를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단기간의 가격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쏠림은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 시계를 가지고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주인과 산책하는 개가 있으면 주인이 되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원 ETF 많이 활용해 주시면 그 여정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성장의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비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자 하는 우리 자산운용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산운용 최용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